데이터 과학, 빅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 빅데이터 수집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수집하려고 우리가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빅데이터에는 크게는 소스 생성, 그리고 수집 기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내부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내부 파일 시스템,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한 어떤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센서 등에서 어떤 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유한 그 파일 데이터가 그 내부에 있으면 내부 데이터는 쉽게 수집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데 인터넷으로 연결된 외부에서 그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에 이제 로그 수집기 같은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부에 있는 웹서버에서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웹의 로그나 트랜잭션 로그, 그리고 클릭 로그, 그 다음 DB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의 우리가 이제 로그 수집기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롤링 방법이 있는데 크롤링은 주로 웹 로봇으로 우리 그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터넷 링크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그 방문한 웹사이트의 웹페이지나 뭐 소셜 데이터들 이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합니다. 이제 근데 크롤링과 같이 어떤 봇이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방법도 있고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의 검색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내용만 이렇게 일부분을 긁어오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싱입니다. 각종 센서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RSS 리더, 오픈 API 같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의 뭐 생산, 공유, 참여 환경인 웹 입점용 구현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로 필요한 데이터만 프로그래밍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블로그에 대한 거나 뉴스 기사거나 RSS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오픈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가져오고, 그리고 오픈 API를 통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ETL인데 ETL은 Extraction, Transformation, 그리고 Loading 그 세 가지를 줄여서 E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추출, 변환, 적재를 의미하는데 다양한 소스 데이터를 취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하나의 공통된 형식으로 변환해서 데이터 웨어스에 이제 적재하는 그런 과정을 지원하는 ETL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그 어떤 통합 제품들이 이렇게 공개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룸이라고 그러는데 클라우데라에서 플룸이라는 어떤 제품 그 공개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플룸은 방대한 양의 이벤트 로그를 수집하는데 어떤 사용이 되는 그런 특징들,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후에서 척화라는 2008년도에 분산 시스템의 로그 수집, 모니터링을 위한 척화가 또 서비스를, 제품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라이브라고 페이스북에서 스크라이브라는 그 분산 시스템 로그 수집 서버를 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에서는 스쿱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이거는 이제 RDBMS나 NoSQL 간의 데이터 연동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어떤 그 DBMS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링크드인에서 카프카를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2010년도에 공개를 했어요. 카프카는 분산 시스템에서 메시지 전송 및 수집을 할 때 용이하게 사용이 되는 어떤 도구고요.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오픈 리파인이라 해서 구글에서 공개를 했는데 2010년도에 대용량 데이터를 정제하는, 우리 전처리하거나 클리닝하거나 하는 어떤 기능으로 막강한 어떤 기능, 내부에서 사용하던 거를 오픈 리파인이라 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바이슨 이런 기술들, 이제 그 기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이슨은 뭐 XML과 비슷한 데이터 정형화 방식을 처리하고, 바이슨은 제이슨의 바이너리 형태로 바꾼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스리프트가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 및 관리를 위해서 2007년도에 공개한 어떤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콜 버퍼스라고 구글에서 공개했는데 오픈소스 직렬화 라이브러리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브로라고 해서 아파치에서 그 이기종 간의 데이터 교환 및 그 다음에 그 RPC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9년도에 공개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술들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처음 이제 플룸입니다. 플룸은 대량의 데이터, 특히 이제 로그를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분산 서비스예요. 그래서 웹 서버와 같이 어떤 웹 로그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서버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어떤 로그들을 플룸 내에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가 보관에 용이한 뭐 하둡 환경에 그 HDFS나 HDFS 그 다음에 HBase 이런 어떤 스토리지로 옮기는 작업을 쉽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단순하고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벤트가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이동하는 여러 플로우 스트림을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웹서버에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컬렉터를 통해서 저장이 되는 구조인데 이 에이전트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소스와 싱크로 해가지고 각 채널로 이렇게 연결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벤트를 보낼 때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통신을 위해서 헤더와 페이로드를 이렇게 담은 상태로 컬렉터에게 보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트림 어떤 형태의 계속 누적돼서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이제 로그 같은 데이터를 전송시킬 때 적합한 그런 우리 그 오픈 소스를 봤습니다. 자, 그다음 척화인데요. 척화. 이거는 이제 그 로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출력,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 기반 자체가 하둡에 위에서 동작하는 하둡 기반의 동작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의 로그 저장 모듈을 수정하지 않아도 로그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 쌓이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에이전트가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가져오는 그런 컬렉터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의 그대로 수용,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에 쌓인 어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에이전트가 계속 가져옵니다. 그리고 컬렉터에게 전송시키고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 싱크나 그 다음 정형 어떤 스토리지에다가 각각을 저장합니다. 이게 이제 HDFS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스크라이브입니다. 스크라이브는 그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어떤 분산형 로그 수집 서버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 그 하루에도 메시지 수십억 개를 저장하는 게 가능한 어떤 아주 고성능의 그런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중앙 서버 그룹과 노드당 스크라이버 서버 한 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존 클라이언트를 수정하지 않아도 로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스크라이브가 이렇게 프로시저가 있고 컬렉터스가 있습니다. 프로듀서가 있고 컬렉터가 있는데 메시지를 이제 생성하는 어떤 프로듀서를 이렇게 각각 두고요. 근데 거기에다 뭘 두느냐? 바로 스크라이브 에이전트를 여기다 추가적으로 탑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컬렉터를 통해서 실제 라이트를 하는데 어디다? 스토리지에다가 우리가 하이브나 하둡, 그 다음 HDFS 같은 파일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의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쿱이 있는데 스쿱은 그 하둡에다가 우리가 DBMS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이동시키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JDBC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뭐 MySQL, PostgreSQL, Oracle 다양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제공을 하죠. 왜냐하면 JDBC만 지원을 하면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치 하둡 기반 프로젝트인 하이브, 피그, HBase와도 이제 호환이 잘 돼서 RDBMS와 NoSQL 간의 데이터 연동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커맨드 그 명령을 통해서 스쿱에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그 다음에 더큐먼트 베이스 시스템 이런 각각의 어떤 그 우리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스에 대해서 하둡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많이 쓰는 어떤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카프카예요. 카프카는 링크드인에서 이제 사용한 그런 아파치 초기 프로젝트인 카프카가 이제 오픈소스로
그 아파치 카프카로 이제 오픈이 됐는데 확장성이 좋고 처리량이 높은 분산 메시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어떤 오픈 소스인데 지속적이고 우수한 메시지 전달 성능을 보장하고 있어요. 카프카는 이제 카프카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 producers, 그 다음에 connectors, 그 다음에 stream processors, 그 다음에 consumers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프로듀서에서 컨슈머로 이렇게 데이터가 오고 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커넥터를 통해서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데이터 소스에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각각의 앱들이 전달하는 그 전달 매개체로 카프카가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리파인인데 오픈 리파인은 그 학계나 뭐 관공서 뭐 대규모 데이터가 그냥 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된 데이터들을 보면은 정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해서 이 오픈 리파인과 같은 어떤 정제 툴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어떤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도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성된 데이터 집합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고 뭐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포함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할 수도 있고 필터링 할 수도 있고 컬럼을 분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어떤 데이터의 분포가 어떤지 그리고 클러스터 해가지고 어떤 속성들이 유사한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슨인데요. 제이슨은 어떤 수집 기술이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수집할 때 필요로 하는 어떤 그 파일의 어떤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제이슨을 많이 사용합니다. XML도 뭐 중요하게 사용이 되지만 XML과 비교해서는 용량이 더 작고 변화 속도가 빠라서 제이슨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이슨은 데이터 종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웹의 데이터를 정형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라서 자바스크립트의 구문 형식을 따르긴 한데 프로그램 언어나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로 되어 사람과 기계 모두가 읽을 수 있어요. 휴먼 리더블하고 머신 리더블한 특징이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언어와 플랫폼에서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쉽게 객체를 교환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 제이슨의 우리 문법을 보면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에 괄호를 묶어서 어떤 스트링으로 표현한 다음에 value, string value, string value, 즉 키 형태의 스트링과 그에 해당하는 값 이런 식으로 좀 페어 형태로 묶여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그렇고요. 그 다음 어레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레이를 필요로 하는 대괄호를 작성해서 거기에 value로 연달아 구분자를 통해서 배열을 입력을 하고요. 밸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타입에 대한 밸류들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법으로만 이런 표현 방식으로만 지켜주면 제이슨은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제이슨이 잘 사용이 됐는데 그거를 바이슨이라 해서 앞에 바이너리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입니다. 앞에 바이너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이슨 파일 자체를 이진 표현 형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바이슨은 데이터 저장 엔진으로 좀 활용이 되고요. 왜냐면 제이슨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바이너리 표현이니까. 그리고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크기가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장 공간의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많지 않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리프트인데 확장성이 높은 이기종 언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예요. 복잡한 뭐 비정형 데이터 객체의 정형화를 돕는 거죠.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고 응용계층과 무관한 하부 데이터 형식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라이브러리 API 업데이트가 작고 그리고 XML의 직렬화 및 역직렬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코드가 좀 복잡해요. 뭐 지금은 추후에 계속 이제 업데이트돼서 지원할지 모르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좀 어떤 기능이 미비한 단점들이 좀 있었는데 특징으로는 이제 버저닝 우리가 여러 버저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든 게 또 이제 업데이트돼서 그런 추가되는 어떤 부분을 버저닝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여러 언어 지원, 그다음 언어별 소스 생성, 언어 간 직렬화 기능, 동기와 비동기 API 제공, 그다음 XML 설정이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RPC 지원을 하는 등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프로토콜 버퍼스인데 오픈소스 직렬화 라이브러리예요. 구글에서 공개를 한 기술인데 구글 내에 많은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운영체제 그리고 언어 환경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그 직렬화 방법으로 개발한 그 라이브러리를 오픈소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토콜 버퍼스예요.
XML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크기가 작고 코드도 간단하고 개발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연속된 비트로 생성, 그리고 이와 반대로 비트에서 원래의 메시지를 만들 수 있고 패킷을 전송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종 간의 어떤 데이터 전송, 플랫폼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라이브러리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 직렬화 시스템 중에 에이브로라고 있습니다. 스리프트랑 프로토콜 버퍼스와 기능이 매우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키마 그리고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한 스키마가 스키마는 이제 데이터 전송, 데이터와 전송 같이 하고요. 그 스키마가 제이슨의 파서 기능으로 정의를 하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코딩과 디코딩을 할 때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성능을 좀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지원하는 언어는 C, C++, 자바, PHP, 파이썬, 그 다음 루비 등 많은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빅데이터 수집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어떤 수집들, 예를 들어서 우리 크롤링이든 스크래핑이든 그리고 그냥 API, 오픈 API를 통해서 가져오든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기술과 관련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다양한 시스템들,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한 번씩 싹 살펴봤습니다.